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변 검사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변 검사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뭐가 생각나세요? 그냥 소변 받아서, 요새는 컵 같은 데다가 이제 소변 받아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죠. 근데 옛날에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시절 뭐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선생님이 요런 스틱 같은 거 요거 하나 주고 여기다가 소변 이렇게 묻혀오라고 했었어요. 이런 거 요 시절에 학교 다니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걸 이렇게 소변을 묻혀가지고 가면은 뭐 선생님이 뭐 괜찮아 통과 뭐 이러고 뭐 이랬던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 되게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스틱으로 하는 검사. 지금도 이제 이 스틱으로 하는 검사 기본 검사예요. 여기에서 뭐 크게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큰 병원들이 많으니까 이걸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자동 판독기 같은데 이제 돌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쩍쩍쩍쩍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이 소변을 뭐 처리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스틱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스틱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얘를 이제 가라앉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뭐 세포라든지 다른 어떤 이상이 있는지 뭐 그런 걸 이제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게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했던 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스틱에 여러 개,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여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색깔별로 뭐 이렇게 있으면, 5종짜리도 있고, 뭐, 7종짜리도 있고, 10종짜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소변을 묻히면 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조금씩. 그럼 그 변하는 걸 가지고 이제 판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항목별로, 이게 이제 각각의 항목이거든요. 근데 항목별로 체크해야 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글루코스, 당을 보는 거는 한 30초, 그러니까 이거 묻히고 30초에 봐야 되고, 뭐, 케톤 같은 거는 40초, 또는 뭐, 피 보려 그러면은, 1분 후에 보고, 또 WBC 백혈구 보려고 그러면은 2분 후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나요? 그냥 했죠. 그냥 뭐 대충 묻혀가지고 뭐 이 시간 지켜서 봤나요? 이게 좀 말이 안 됐던, 그냥 대략적으로 봤던 거지 그렇게 정확하게 검사를 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시간을 다 적절하게 이제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그 자동 판독기에 돌려가지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Specific Gravity. 이건 결국 비중이에요. 비중.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변의 비중이라는 거는 결국 뭘 반영하냐면 소변에 녹아있는 그런 용질의 양을 반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우리가 오스몰라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용질이 많이 녹아 있으면은 비중이 높을 것이고, 조금 이제 녹아 있으면은 비중이 낮을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5에서 1.030까지를 정상으로 쳐요. 근데 이제 1.00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400ml 오즈몰이고, 이거 거의 이걸 의미합니다. 1.030 비중이 높죠? 이거는 1200ml 오즈몰이 녹아 있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200이라는 게 어떤 수치냐면은요, 콩팥이 우리 몸에서 그 농축을 하거든요. 그 농축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농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중도 1.030이 맥시멈, 가장 최대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중을 보고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비중이 높다는 건 뭐예요? 뭔가 최대한 농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죠. 뭔가 이제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 부족을 뜻합니다, 몸에. 그러니까 뭐 토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열나거나, 열이 나도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물 부족의 현상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묽으면 어떨까? 이제 뭐 거의 1.005 요 근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죠.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 예. 물을 그냥 의식적으로 많이 마실 수도 있는데, 초기 당뇨 같은 경우 이제 갈증이 자꾸 나서 이제 물을 자꾸 마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비중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pH입니다. pH는 이제 우리가 어떤
pH는 아시죠? 폐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제가 혈액에서의 pH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워낙 제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혈액하고 좀 달라요. 이게 혈액의 pH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7.35에서 7.45 사이. 굉장히 이게 엄격하게 조절이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소변 같은 경우에는 이 pH 범위가 조금 넓어요. 그래가지고 폐하가 거의 4.6에서 이제 8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네, 당연히 이제 이 소변은 이제 만약에 혈액에 알칼리가 너무 높아진 것 같다. 그러면 알칼리를 많이 내보내고, 산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 그러면 산을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다 보니까 소변에서는 pH가 이렇게 레인지가 넓어요. 그래서 pH가 뭐 낮다 높다,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pH 가지고 뭐라고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 산성, 이 pH 낮으면 산성이고 높으면 염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산성 쪽에 너무 가깝다. 그러면은 뭔가 뭔가 이제 많이 굶었거나, 또는 DKA, 당뇨병성 케톤상 산증, 이거는 산증이니까 산을 많이 내보내겠죠. 근데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이거는 굶은 경우에 보통 산성 쪽으로 나오고요. 염기 쪽은 요새 이제 베지테리안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서 종종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pH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더 얘기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인이 이제 단백이죠. 이 단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게 사실은 소변 검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이제 저는 단백을 뽑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꼭 뽑아라 그러면은 단백하고 혈뇨가 있느냐, 이것까지 이제 뽑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단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단백뇨라는 거는요, 결국은 사구체 질환이 있다는 뜻이죠. 사구체 질환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도 단백뇨가 있으면은 허투루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틱에서 단백뇨가 이제 나오면은요, 이게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확실한 의미가 있는 건 2 포지티브, 이때부터 이제 거의 확실한 단백뇨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이 1 포지티브,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요 때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되게 적은 양이긴 하거든요. 뭐 15에서 30 정도 밀리그램 데시리터 의미하긴 하는데, 단백뇨가 조금이라도 있어도 이게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백뇨가 있을 때 다른 걸 감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젊은 남자 같은 경우 뭐 농구 같은 거 많이 했거나, 또 기립성 단백뇨 뭐 그런 걸 이제 다 제외를 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백뇨를 제외하고 나서도 이 단백뇨가 있다, 그럼 조금 나와도 이건 좀 주의 깊게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항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단백뇨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24시간 소변을, 저희 때는 이제 24시간 소변을 다 모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레지던트 트레이닝 받아서 다 모았는데, 요새는 이제 스팟 유린으로 다 돼요. 한번 소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단백하고 크레아틴을 재가지고 이건 좀 복잡한 거긴 한데, 크레아틴인 이 레이시오를 봅니다. PCR이라고 해가지고 스팟 유린, 프로테인, 크레아틴 레이시오, 요거 이제 봐가지고, 요게 이제 거의 24시간 소변 정확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스틱에서 찍는 거는 알부민만 찍어요. 단백질 중에서 알부민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미스트리를 정식 검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정식 검사를 반드시 진행을 해가지고 정말 이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백뇨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사구체 질환을 의미를 하고요. 제일 많은 거는 당뇨죠. 당뇨에서 나타나는 당뇨병성 신증. 그러니까 만약에 단백뇨가 있고 당뇨병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CKD 스테이지 3, 그러니까 3단계 이상의 그런 어떤 만성 신부전, 만성 콩팥병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죠.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은 계속 진행하다가 투석해야 돼요, 나중에. 초기에 잘 발견해가지고 이 진행하는 걸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다른 걸로는 그냥 사구체 신염이 있어요.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은 좀 신장내과 쪽으로 이제 보내야죠. 사실 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할 때 IgA 네프로패시 몇 번 보고 했지, 자가 면역에 의해서도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사구체 신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좀 유전성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좀 드문 거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당뇨병성 신증을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뇨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당입니다. 당. 당은요, 사실은 이미 당뇨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혈당 체크를 하니까 그냥 피로. 근데 이제 당뇨를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우연히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걸 해가지고 소변검사는 당이 만약에 나왔단 말이에요. 뭐 200 이렇게 나왔단, 아니, 그 소변검사를 해서 당이 나오면은 그냥 원 포지티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 그냥 무시하고 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금 당이 나와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새는 이제 전당뇨에서 제가 당뇨는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진행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 포지티브, 그러니까 되게 조금 이렇게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 이런 경우라고 해도 이 초기 당뇨나 아니면은 전당뇨 뭐 이런 근방에 위치해 있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좀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이게 원래 당이라는 게 소변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구체에서 당이 이렇게 걸러져 가지고 세뇨관을 쭉 거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에 있는 세뇨관에 다 원래 100% 흡수가 돼요. 근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200 이상이 되면은 이게 이제 오버플로우로 더 계속 재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이 뭔가 소변에 났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는 이 당이 200 이상으로 넘어갔었던 시점이 있다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좀 뭐 밥을 먹고 뭐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한번 정확하게 좀 경계심을 갖고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당뇨가 아니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좀 판코니 신드롬, 이게 좀 약간 드문 건데, 이 흡수하는 이 부분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판코니, 제가 이것도 한번 언제 얘기했던 것 같으네요. 판코니 신드롬이라는 게 있고, 다른 걸로는 또 요새 이제 SGLT2 이니비터라고 제가 이제 핫한 당뇨약이라고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요거 먹는 경우에는 이건 아예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니까, 당이 당연히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은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뭐냐면은, 케톤입니다. 케톤은 우리가, 이게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스타베이션, 굶은 거예요. 굶어가지고, 제가 굶으면 또 그 소변의 비중이 좀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굶으면은 몸에서 대사가 이렇게 되면서 케톤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케톤이 이렇게 소변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는 이제 이게 아침만 굶고 오라고 했는데 아침만 굶은 게 아니라 뭐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케톤이 나옵니다. 이게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든지 뭐 다른 뭐 그런 것들을 의심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굶고 오는 경우. 저도 이제 예전에 트레이닝 좀 혹독하게 받을 때는 이 소변 검사 제가 해보면 케톤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좀 긴데 얼마나 남았나 한번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제 P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빌리루빈, 유로빌리로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라이트, WBC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끝나는데 그냥 좀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거 뭐 여기서 끊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 대신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P인데요. 오컬트 블러드. P가 이제 나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암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제 암이랑 P는 그러니까 암에선 P가 되게 잘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다 보니까 뭔가 이 소변에서 피 나오면은 방광암이랄지 이게 그 요로계 쪽에 암이 혹시 있지 않는가 이거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최근에는 좀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한테서 이제 나오면은 뭐 사구체 신염,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는 이제 알포트 신드롬이라든지
뭐 또 이제 다른 좀 씬 멤브레인 디지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계열의 이제 신장내과에서 이 신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뭐 암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젊은 사람한테서 몇 번 검사를 해봐도 계속 피가 나오고 뭐 이제 그 피의 색깔이 그로스에 맞추려.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뭐 저명하고 계속 검사해봐도 나오고 이제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단백뇨 같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좀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장 조심하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가장 이게 흔하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 운동 열심히 하고 나요. 요새 또 운동 열심히 많이들 하잖아요. 특히 이제 마라톤 같은 거. 거의 뭐 마라톤이라고 얘기는 좀 한 러닝머신에서 3km 정도 많이 뛰잖아요. 요 정도만 달려도 거의 뭐 이 피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괜히 소변 검사는 하지 마세요. 괜히 헷갈립니다. 예, 그렇게 이거는 이제 피라기보다는 뭐 마이오글로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나와서 피로 디텍션이 되는 건데 어쨌든 운동 열심히 하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소변 검사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뭐 암하고 이제 사고체심염 요런 거는 반드시 우리가 뭔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끝까지 파고 들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로빌리노젠하고 빌리루빈 요것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간 때 설명드렸죠. 빌리루빈 간하고 관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에서 급성 간염이 되게 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담즙이 내려가는 이 길이 이제 막혀가지고 여기 암이 있거나 뭐 돌이 있거나 막혀가지고 못 내려가는 경우, 요런 경우에 이 빌리루빈이 높아지면 그게 이제 소변으로도 나오는 그런 이제 거고요. 그래서 소변에 그러니까 빌리루빈은 원래 소변에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간 질환이라든지 최담도 질환 쪽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너무 안 적고 하고 있네요. 좀 적으면서 할게요. 간 질환이라든지 최담도 쪽에 그런 질환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로빌리노젠은 사실은 이 빌리루빈하고보다 약간 좀 애매합니다. 얘는 이제 정상적으로 약간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뭔가 용혈성 빈혈에서도 우리 여기 빌리루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간질환 같은 거를 시사하긴 하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굉장히 탈수된 상태에서 굉장히 그 농축된 소변의 경우에 조금 나오는 거 그런 건 사실 뭐 큰 문제라고 하긴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나이트라이트.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죠. 이 나이트라이트는 명확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그 요로 감염이에요. 이게 나오면은 그냥 그렇게 진단을 사실 뭐 다이어그 마커는 아닌데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나이트라이트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박테리아가 있을 때 이제 얘가 만들어지거든요. 뭔가 변해서 다른 물질 변해서 이 나이트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요로 감염 시사하고요. 요게 이제 민감도는 낮아요. 민감도는 이제 한 20에서 80. 그러니까 뭐 전체 환자 중에서 이 나이트라이트가 요로 감염일 때 이게 나오는 퍼센티지는 적지만 특이도는 높습니다. 특이도는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다 하면은 거의 뭐 이제 요로 감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주 적은 경우 뭐 아닌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혈구입니다. 얘가 사실은 뭐 가장 많이 보는 지표죠. 요로 감염의 진단적인 어떤 마커가 됩니다. 얘가 진단 마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이제 요로 감염으로 진단 항생제 쓰고 이제 그러는데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좀 컨탐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염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드스트림, 그러니까 중간요를 잘 받는다고 받아도 이게 어디 오염돼가지고 그냥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증상도 없고 뭐 또 이제 소변에서 그런 경우에는 스퀘머스 셀이 나옵니다. 상피세포가 같이 나와요. 그럼 뭔가 오염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게 진짜 요로 감염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변 검사 조금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한 번에 쭉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